여러분 혹시 양산을 쓰고 다니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촌스럽다, 유행 지났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포스트라는 유명한 신문이 한국 여성들의 양산 문화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양산은 태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가장 멋진 트렌드라고 말이죠. 더 놀라운 건 미국인들이 폭염에 쓰러져 가면서도 양산을 쓰는 아시아인들을 이상하게 봤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더 큰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한 미국인 유튜버가 한국에서 겪은 문화적 충격과 깨달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서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꾸게 되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샬롯 윌슨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27세의 문화체험 유튜버입니다. 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중견 크리에이터로 주로 세계 각국의 독특한 문화를 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날, 인천공항에서 명동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부터 그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에서 을지로 입구역으로 가는 도중 샬롯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여성 승객들이 우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날씨 앱을 확인해 보니 강수 확률은 0%였습니다. 왜 다들 우산을 가지고 다니지? 처음에는 한국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동역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온 순간 샬롯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게 됐습니다. 7월 한여름 섭씨 35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한국 여성들은 우아하게 양산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모든 여성들이 말입니다. 이상해,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들고 다니지? 이 샬롯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뉴욕에서는 햇빛 때문에 우산을 쓰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뭔가 이상한 사람 또는 관광객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특히 맨해튼에서는 양산을 쓰고 다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샬롯은 더욱 신기한 장면들을 연속으로 보게 됩니다. 20대 젊은 여성부터 60대 할머니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여성들이 양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검은 우산이 아니라 예쁜 무늬와 색깔을 가진 전용 양산들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레이스 장식이 있었고 어떤 것은 꽃무늬가 있었으며 또 어떤 것은 세련된 단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양산을 신경 쓰지 않았고 마치 가방이나 신발처럼 당연한 액세서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샬롯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몰래 카메라를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영화 속 장면 같아. 샬롯은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야. 모든 여성들이 마치 19세기 유럽 귀족처럼 우아하게 양산을 들고 다녀. 하지만 그 순간만 해도 샬롯은 이것이 단순한 패션 트렌드나 문화적 차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쇼핑을 하려고 롯데백화점에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양산을 접어야 하는 한국 여성들의 모습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기사가 소중한 검을 보관하듯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양산을 접어서 가방에 넣거나 손에 들고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샬롯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 일상의 필수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백화점 안에서도 관찰은 계속됐습니다. 화장품 코너에서 일하는 직원들, 쇼핑을 나온 어머니와 딸,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서도 아시아계 여성들은 모두 양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샬롯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이 작은 우산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거지? 호텔로 돌아온 샬롯은 오늘 촬영한 영상을 정리하면서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햇빛에 우산을 쓰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영상은 업로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갔고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 시청자들 반응은 예상 가능했습니다. 양산 쓰면 완전 이상하게 보이잖아. 아시아인처럼 보이기 싫어. 미국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특히 나도 예전에 해봤는데 친구들이 너무 놀려서 그만뒀다는 댓글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종류의 댓글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 할머니도 옛날에 양산 쓰셨는데 왜 그만두게 됐을까?
요즘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피부암 걱정된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름이 점점 더워지는데 뭔가 대책이 필요하긴 해라는 의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한 댓글이 샬롯의 눈을 끌었습니다. 뉴욕포스트에서 최근에 양산 관련 기사를 봤는데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었다. 미국도 옛날엔 양산을 썼다더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샬롯은 즉시 뉴욕포스트 웹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정말로 양산에 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양산은 태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가장 멋진 트렌드였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는 최근 미국 전역을 강타한 폭염과 관련해 동양인들의 양산 문화에 주목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과 유럽 여성들도 자외선 차단용으로 양산을 일상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1920년대 이후 일광욕이 건강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양산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역사적 설명도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인들이 양산 쓰는 아시아인을 이상하게 보면서 정작 자신들은 기록적인 폭염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날카로웠습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통계도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뉴욕시 응급실에 열사병으로 실려온 환자의 85%가 백인이었으며 이는 인구 비율을 고려할 때 아시아계 주민들에 비해 3배 높은 수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소셜미디어 반응 부분이었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모자도 소용없고 선풍기도 안 통함. 오직 양산뿐이라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양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샬롯은 이 기사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편견에 대한 부끄러움과 함께 한국 여성들이 실제로 뭔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호기심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샬롯은 잠들기 전까지 양산에 대해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피부과 의학 논문들, 자외선과 건강에 관한 연구 자료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양산 문화에 대한 비교 연구들까지 점점 더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샬롯은 호텔 로비에서 한국인 현지 가이드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서연이는 25세의 젊은 여성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샬롯의 영상을 보고 직접 연락을 해왔던 것입니다. 샬롯 언니, 어제 영상 봤어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서연이의 첫인사는 밝고 활기찼습니다. 그런데 정말 양산 써보고 싶으시면 제대로 된 걸로 해야죠. 서연이는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양산이 들어있었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우아한 은색 레이스 무늬가 있는 양산이었습니다. 손잡이도 나무로 된 고급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가 쓰시던 건데 새로 하나 사시면서 저한테 주셨어요. UV 코팅이 되어 있는 전문 양산이에요. UV 코팅이요? 샬롯이 궁금해하자 서연이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 지수가 UPF 50+라서 햇빛을 거의 99% 차단해줘요. 그냥 우산으로 햇빛을 가리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요즘 나오는 양산들은 다 이런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요. 샬롯은 반신반의하며 양산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고 펼쳐보니 크기도 적당했습니다. 정말 차이가 날까? 하지만 막상 양산을 쓰고 호텔 밖으로 나가보니 놀라운 변화를 즉시 느꼈습니다. 아침 10시였는데도 이미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양산 아래는 확실히 시원했습니다. 단순히 그늘이 생긴 것 이상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진짜 신기해. 샬롯은 카메라를 켜고 실시간으로 반응을 녹화했습니다. 양산 밖은 완전 뜨거운데 안쪽은 정말 서늘해. 이건 그냥 우산이 아니라 휴대용 에어컨이야. 서연이는 웃으며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언니,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엄마들이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을 가르쳐줘요.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열사병 예방에도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도 체육 시간에 양산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두 사람은 명동에서 동대문까지 걸어가면서 양산의 효과를 직접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15분은 양산 없이 걸었고 다음 15분은 양산을 쓰고 걸었습니다.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양산을 쓰지 않은 구간에서는 샬롯이 금세 땀을 흘리며 힘들어했지만
양산 아래서는 훨씬 편안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체감 온도가 정말 5도는 낮은 것 같아. 샬롯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땀도 훨씬 덜 나네. 이거 완전 과학이야. 서연이는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언니, 그리고 이거 보세요. 서연이는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자외선 측정 앱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자외선 지수가 9단계예요. 이 정도면 15분만 노출돼도 피부에 손상이 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양산 아래서는 지수가 1단계로 떨어져요. 샬롯은 점점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양산을 써온 거예요? 우리 할머니 말씀으로는 일제강점기 때도 양산을 썼다고 하세요. 그때는 지금처럼 UV 코팅 같은 기술은 없었지만 햇빛을 피하는 것의 중요성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농사일을 많이 했던 시대니까 햇빛의 위험성을 몸으로 알고 있었겠죠. 그날 오후 내내 샬롯은 양산을 들고 서울 곳곳을 다니며 그 효과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홍대, 이태원, 강남까지 돌아다니면서 양산에 대한 편견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양산을 쓰지 않고 뜨거운 햇볕 아래를 걷는 사람들이 안쓰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샬롯은 서연이의 소개로 서울 강남에 위치한 유명 피부과를 방문했습니다. 이희경 원장은 피부과 전문의로서 20년 이상 자외선과 피부 건강에 대해 연구해온 권위자였습니다. 특히 아시아인의 피부 특성과 자외선 차단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샬롯 씨. 영상 잘 봤습니다. 양산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시죠? 이 원장의 첫마디는 친근했습니다. 진료실 벽면에는 자외선과 피부 노화에 관한 각종 연구, 자료들과 전후 비교 사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네,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양산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UPF 50 플러스 양산은 자외선을 99% 이상 차단해요. 이는 SPF 30 선크림보다도 확실한 차단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 원장의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위도가 높지 않아서 자외선이 강한 지역에서는 양산이 피부암, 조기 노화, 기미와 주근깨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원장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여러 연구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양산을 꾸준히 사용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20년 후 피부 상태 차이가 확연합니다. 특히 목, 어깨, 팔 부위의 색소 침착과 주름 정도가 현저히 다르죠. 샬롯은 놀란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왜 양산을 안 쓰는 거죠? 피부암 발병률도 높다고 들었는데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사실 서구권에서도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양산을 일상적으로 사용했어요. 이 원장은 오래된 서양 그림들이 담긴 의학사 책을 꺼냈습니다. 보세요. 19세기 말 파리의 여성들, 런던의 귀부인들, 뉴욕의 상류층 여성들도 모두 양산을 들고 있습니다. 이때는 하얀 피부가 귀족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서구에서는 양산을 안 쓰게 된 거죠? 1920년대가 전환점이었어요. 코코 샤넬 같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일광욕을 유행시키면서 태닝된 피부가 건강미의 상징으로 바뀌었죠. 여기에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발견도 영향을 미쳤어요. 이 원장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존층 파괴로 인한 자외선 강도 증가, 지구온난화, 그리고 무엇보다 자외선의 위험성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됐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자외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 원장은 최신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피부암 발병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백인 여성의 흑색종 발병률이 지난 30년간 2배로 늘었습니다. 반면 양산 사용률이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피부암 발병률이 낮아요. 단순히 유전적 요인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 여성들의 평균 자외선 노출량이 미국 여성들보다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샬롯은 이 대화를 모두 녹화하며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양산이 선크림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세요? 물리적 차단이 화학적 차단보다 확실하죠. 선크림은 발라야 하고, 지워지면 다시 발라야 하고, 또 피부에 맞지 않으면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양산은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니까 확실하고 부작용도 없어요.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양산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예방의학의 관점에서 봐야 해요.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동양 문화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서양 의학이 이제야 그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샬롯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양산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탄탄한 건강관리법이었던 것입니다. 호텔에서 샬롯은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뉴욕 포스트 기사를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사를 처음 읽을 때는 단순히 흥미로운 문화 비교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 양산은 태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가장 멋진 트렌드를 다시 읽어보니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션 트렌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을 멋진 트렌드라고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기사의 본문을 더 자세히 읽어보니 놀라운 통계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폭염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자가 전년 대비 40% 증가한 반면 양산을 사용하는 아시아계 주민들의 열사병 발생률은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역사적 관점에서의 분석이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과 유럽에서는 양산이 여성들의 필수 아이템이었다. 특히 1900년대 뉴욕의 5번가를 걸었던 상류층 여성들은 모두 정교하게 제작된 양산을 들고 다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기자는 이어서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1920년대 이후 서구 사회에서 양산이 사라진 것은 단순한 패션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였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류층의 상징이었던 하얀 피부 대신 여가 시간에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중산층의 상징인 태닝된 피부가 선호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반응 분석 부분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모자도 소용없고 선풍기도 안 통함. 오직 양산뿐이라는 해시태그가 지난 한 달간 500% 증가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연령대별 반응의 차이였습니다. 50대 이상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하던 게 맞았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고 20대와 30대에서는 왜 아무도 이걸 알려주지 않았나라는 반응이 많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샬롯은 자신의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며칠 지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양산은 단지 우아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이미 알고 있던 지혜였던 거죠. 샬롯은 뉴욕 포스트 기사를 화면에 띄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정말 아이러니해요. 미국이 그 지혜를 먼저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패션과 사회적 인식 때문에 버려버렸던 거죠. 그 사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 전통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현대적으로 발전시켜왔어요. 기사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망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지면서 양산이 단순한 문화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샬롯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할머니의 지혜가 최신 과학기술과 만나서 완벽한 일상 도구가 된 거예요. UV 코팅 기술, 경량화 소재, 접이식 구조, 그리고 아름다운 디자인까지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계속 발전시킨 거죠.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는 미래에 대한 전망도 있었습니다. 양산 제조업계에서는 이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내에 양산이 미국에서도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샬롯은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다음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한 여행 브이로그로 끝낼 수는 없어. 이건 문화적 편견과 과학적 사실, 그리고 지혜로운 전통에 대한 이야기야. 이날 밤 샬롯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깊이 반성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문화에 대한 존경심도 커졌습니다. 양산 하나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울 줄 누가 알았을까? 마지막 날 아침 샬롯은 서연이와 함께 남산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른 아침 7시였는데도 이미 많은 중장년 여성들이 양산을 들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아직은 부드러웠지만 한국의 할머니들은 이미 양산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분들은 정말 습관화되어 있으시네요. 샬롯이 감탄하자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젊었을 때부터 평생 양산을 쓰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피부가 정말 좋으시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분이 계셨습니다. 김옥분 할머니는 75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고든 자세와 정정한 모습으로 우아하게 양산을 들고 계셨습니다. 흰 바탕에 파란 꽃무늬가 있는 전통적인 양산이 연보라색 한복 치마와 잘 어울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이가 정중히 부탁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외국 분이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할머니의 첫 마디는 따뜻했습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한국의 양산 문화가 너무 신기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샬롯이 서연이의 통역을 통해 대답했습니다. 양산요? 나는 어릴 때부터 써왔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 어머니도, 또 그 어머니도 다 쓰셨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양산이 촌스럽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하지만 요즘은 다시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벤치에 앉으시며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지금처럼 좋은 선크림도 없었어요. 그래서 양산이 정말 소중했죠. 농사일할 때도, 장에 갈 때도, 교회에 갈 때도 항상 양산을 들고 다녔어요. 할머니, 양산 쓰는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피부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몸 전체를 지키는 거예요. 할머니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면 기운이 빠지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상해요. 양산은 우리를 지켜주는 작은 집 같은 거죠. 어디를 가든 그늘을 만들어주니까요. 할머니는 자신의 양산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양산은 내가 50년 전에 시어머니께 받은 거예요. 지금도 튼튼하죠? 요즘 양산들은 더 가볍고 예쁘지만 이 양산에는 추억이 담겨 있어요. 할머니의 가족들도 양산을 쓰시나요? 물론이죠. 내 딸도 손녀도 이 양산 문화를 이어받았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큰딸은 미국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도 양산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했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해요. 오히려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옛날보다 더 좋은 양산들이 많이 나와서 고마워요. UV 차단이 된다고 하고 무게도 가볍고 디자인도 예쁘고.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래왔는데 이제야 과학적으로도 좋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샬롯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사랑과 보살핌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지키고 할머니가 손녀를 걱정하는 마음이 양산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왜 양산을 안 쓸까요? 샬롯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아직 필요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날씨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워지잖아요. 할머니는 지혜로운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실 거예요. 지혜라는 건 한 번에 이해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진가를 알아보게 되거든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그런 거죠. 할머니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샬롯은 이 여행에서 가장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의 지혜, 세대를 이어온 사랑, 그리고 그것이 현대 과학과 만나 더욱 완성된 모습으로 발전해온 아름다운 문화였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샬롯은 지난 일주일간 촬영한 모든 영상 자료들을 컴퓨터 화면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서울거리에서 받았던 문화적 충격을 담은 영상, 뉴욕 포스트 기사를 발견하고 놀란 모습, 피부과 의사와의 과학적 대화, 서연이와 함께한 양산 체험, 그리고 할머니와의 감동적인 인터뷰까지. 각각의 장면들이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나의 일관된 스토리로 만들지? 이 샬롯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여행 브이로그나 문화체험기가 아니라 편견을 깨뜨리고 진실을 전하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영상의 구성을 고민하면서 샬롯은 자신이 겪은 변화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 의아함과 편견, 그 다음에 호기심과 탐구,
그리고 마지막에 깨달음과 감동까지. 시청자들도 자신과 같은 여정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았습니다. 영상 제목을 정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발견한 양산의 비밀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평범했습니다. 비웃음 받던 동양의 우산, 미국을 구하다라는 제목이 가장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제목에는 반전의 드라마가 있었고 동시에 편견에 대한 도전과 진실의 발견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샬롯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상한 문화라고 표현했던 것들이 마지막 영상에서는 지혜로운 생활 습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특히 할머니와의 인터뷰 장면을 편집하면서는 다시 한번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영상에는 모든 요소를 골고루 포함시켰습니다. 뉴욕 포스트 기사의 핵심 내용들, 이희경 원장과의 과학적 인터뷰, 서울거리의 생생한 풍경들, 양산 사용 전후의 체감 차이를 보여주는 실험 영상, 그리고 김옥분 할머니와의 감동적인 대화까지. 각각의 장면이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의 완성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치했습니다. 특히 과학적 데이터와 감성적 스토리의 균형을 맞추는 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너무 딱딱한 정보만 나열하면 지루할 수 있고 너무 감성적이기만 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희경 원장의 전문적인 설명과 할머니의 따뜻한 이야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편집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미국인들이 정말로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이 샬롯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됐습니다. 분명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편견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몇몇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으로는 자신이 직접 양산을 들고 서울거리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스스로를 지키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이 소중한 지혜를 미국으로 가져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상을 최종 확인하면서 샬롯은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의 작은 물건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문화에 대한 이해, 과학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2주일 후 샬롯은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한국에서의 경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서연이가 선물해준 레이스 무늬, 양산과 함께 한국에서 추가로 구매한 2개의 양산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계속 사용할 것이고 나머지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맨해튼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이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7월 말 뉴욕의 폭염은 서울 못지않게 강렬했지만 지상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여전히 양산 없이 뜨거운 햇볕 아래를 힘겹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자를 쓰거나 건물의 그늘을 찾아 헤매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샬롯의 아파트는 브루클린에 있었는데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도 계속 한국에서의 경험을 곱씹어봤습니다. 정말 돌아왔구나.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빨리 자신이 만든 영상을 업로드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샬롯은 드디어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양산 데뷔를 할 장소로 타임스퀘어를 택했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사람이 많고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양산에 대한 진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아스팔트를 달구고 있을 때 샬롯은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양산을 폈습니다. 흰 바탕에 우아한 은색 레이스 무늬가 있는 양산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됐습니다. 뭐야, 저 여자?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왜 써? 아시아 사람인가? 몇몇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샬롯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할머니와의 대화, 그리고 과학적 근거들이 그녀에게 확고한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오히려 샬롯은 당당하게 걸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모자를 쓰고도 얼굴을 찡그리며 더위에 지쳐하는 사람들, 건물 그늘에 몰려있는 관광객들, 선크림을 덧바르며 걸어가는 직장인들. 모든 사람들이 강렬한 햇볕과 싸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뉴욕타임스의 현지 기자라고 소개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양산을 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샬롯은 이미 준비된 답변을 자신 있게 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스스로를 보호하는지 배웠어요. 양산은 자외선을 99% 차단해주고 피부암과 열사병을 예방해줍니다. 놀랍게도 20세기 초 미국 여성들도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건데 우리가 그 지혜를 잊고 있었던 거죠. 기자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양산을 쓰실 건가요? 물론이죠. 이제 양산 없이는 여름을 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샬롯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편견 때문에 좋은 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날부터 샬롯은 뉴욕의 모든 일상에서 양산을 사용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올 때, 점심을 먹으러 나갈 때, 친구들과 센트럴파크를 산책할 때까지. 처음에는 신기하게 쳐다보던 사람들도 점차 익숙해졌고 몇몇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샀어요? 정말 시원해요? 나도 하나 사고 싶은데라는 질문들이 늘어났습니다. 샬롯의 친구들도 처음에는 좀 이상하지 않냐고 했지만 직접 효과를 보고 난 후에는 왜 진작 생각 못했지? 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편 샬롯이 업로드한 영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200만을 넘어섰고 댓글은 1만 개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무엇보다 댓글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영상이었어요. 할머니가 하시던 게 정말 옳았네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어요. 내일 당장 양산 사러 가야겠어요. 라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실제 변화였습니다. 영상이 바이럴되고 한 달이 지나자 뉴욕타임스에서 양산붐, 뉴욕을 강타하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맨해튼의 주요 백화점들에서 양산 매출이 30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양산 전문점 사장은 인터뷰에서 지난 20년간 이런 양산 수요는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이 찾아와요. 다들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샬롯은 6개월 후 후속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양산을 쓴 지 6개월 후 뉴욕이 바뀌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영상에서 샬롯은 맨해튼 거리에서 양산을 쓰고 다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백인 여성들, 젊은 직장인들, 심지어 몇몇 남성들까지도 양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편견이라는 건 때로는 우리를 현명한 선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샬롯은 마지막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한국의 할머니들이 평생 지켜온 지혜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고 있어요. 1년 후 샬롯은 CNN에서 문화 격차를 해소한 인플루언서로 선정되어 특집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여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다는 것도요. 지금도 샬롯은 뉴욕 거리에서 당당하게 양산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를 따라 수많은 뉴요커들이 양산을 든 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타임스퀘어에서 양산을 쓴 사람을 보는 것은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사람 참 현명하네라는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샬롯의 영향력은 뉴욕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마이애미 등 주요 도시들에서도 양산 사용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플로리다나 텍사스 같은 햇볕이 강한 지역에서는 양산이 거의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변화는 의료계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양산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선크림과 함께 양산을 사용하면 피부암 예방 효과가 2배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양산 사용의 의학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샬롯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한국 할머니의 지혜가 미국을 바꿨다는 제목으로 이 현상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샬롯이 인터뷰했던 김옥분 할머니는 한국의 한 방송에 출연해서 젊은 외국 친구가 우리 문화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줘서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연이도 이 과정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문화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됐고
양산을 비롯한 한국의 전통적인 건강관리법들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희경 피부과 원장도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 해외의학 학회에서 동아시아의 자외선 차단 문화와 피부 건강에 관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그녀의 연구 논문들이 국제의학저널에 게재되면서 양산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양산 제조업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존의 동아시아 시장에만 집중했던 양산 브랜드들이 미국과 유럽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반대로 서구의 패션 브랜드들도 양산 라인을 새롭게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명품 브랜드들이 앞다퉈 고급 양산을 선보이면서 양산은 실용성과 패션성을 모두 갖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교육 분야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여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여름철 야외 활동 시 양산 사용을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외선 차단 습관을 기르는 것이 평생 건강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샬롯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유튜버에서 문화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는 인플루언서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녀의 구독자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섰고 세계 각국에서 문화교류 관련 강연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에요. 샬롯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문화의 행동이나 습관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왜 그럴까? 여기서 배울 점은 뭘까? 라고 먼저 생각해요. 편견 대신 호기심을, 판단 대신 이해를 선택하게 됐어요. 양산 현상은 이제 하나의 사회적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선 세이프티 무브먼트라고 불리는 이 운동은 단순히 양산 사용을 넘어서 건강한 생활 습관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양산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매년 7월 15일 시민들이 함께 양산을 들고 센트럴파크를 걷는 행사가 열립니다. 첫 해에는 1000명 정도가 참여했지만 올해는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샬롯은 매년 기조연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든 양산 하나하나에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도 이 소식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해오던 일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다니 감격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샬롯은 지금도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1년에 2번씩 한국을 찾아 새로운 문화적 요소들을 발견하고 이를 세계에 알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자연주의 화장품 문화, 찜질방 문화, 그리고 계절에 맞는 건강관리법 등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양산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샬롯은 말합니다. 제가 정말로 배운 것은 겸손함이에요. 다른 문화에서 배울 점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김옥분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남산공원을 산책하고 계십니다. 이제 75세에서 77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우아하게 양산을 들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할머니를 찾아와 사진을 함께 찍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항상 흔쾌히 응해주시며 젊은 친구들이 우리 문화를 좋아해주니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서연이는 이제 한국 문화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 코리안 위즈덤은 구독자 100만 명을 넘어섰고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 지혜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소개하는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희경 원장은 이제 국제적인 피부과 권위자가 됐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K-뷰티 자외선 차단 프로토콜은 세계 여러 나라의 피부과에서 표준 치료법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동서양 의학의 만남이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녀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양산 이야기는 이제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문화적 탐험이 전 세계적인 인식 변화로 이어진 놀라운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이를 문화적 혁신의 모범 사례로 교육 과정에 포함시켰고 여러 대학에서 문화 간 소통에 관한 연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이라고 샬롯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어요.
편견을 버리고 배우려는 자세만 있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뉴욕 거리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양산을 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각자의 양산에는 단순한 자외선 차단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편견을 깨뜨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기꺼이 변화하려는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할머니들이 평생 지켜온 작은 습관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화 간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시대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샬롯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세계 곳곳을 다니며 새로운 문화의 지혜를 발견하고 이를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산은 그 여정의 첫 번째 발견이었을 뿐 앞으로도 더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샬롯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나은 하나를 만들어내는 순간이에요. 양산 하나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가 그런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길 바랍니다.